안녕하세요, 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업들은 잘 하시기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작업이 항상 불편한 건데. 작업이 불편하죠.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전속 작가님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세 분의 작품들이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저희 전속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런저런 전시들 다 가보거든요. 앞만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쌤들만한 작업, 이게 좀 뭐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갤러리스트 입장에서 원래 다들 각자만의 주관이랑 가치관 뭐 이런 신념들로 가는 거니까 저는 저한테 최고의 작가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유독 청년 작가들,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데, 근데 그게 뭔가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이제 인터뷰 질문지는 이제 과거의 이제 첫 번째 전시와 그리고 지금의 전시에 뭔가 소외의 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뭐 인사동 가가지고 뭐 갤러리 막 찾으러 다니고, 뭐 여기는 얼마예요? 뭐 물어보고 그 20대 그 어린 작가한테 누가 덜커덕 뭐 기획전 초대전화 해줄 리도 없고, 그때는 그냥 막 하고 뭐 프랭카드도 붙이고 포스터도 붙이고 뭘 누가 본다고. 그리고 그 갤러리에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은 여러 번 하는 전시 중에 하나인 것도 같고, 그렇다고 그런 설레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늘 하는 거. 그때는 아마도 지금 여기 새 선생님의 나이 때 그런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스승뻘이니까 그런 것보다 하다가 작업을 해보면, 와, 이렇게 쉽지 않은 길, 이렇게 어려운 길을 저렇게 수십 년 하셨다고? 그래서 왠지 이렇게 한 길을 뒤에서 걸어가는 그런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굉장한 경외심, 그냥 작가라는 이름 그 자체로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냥 그 자체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그런 나이가, 뭐 정신연령은 아직도 어린아이지만 그 나이가 되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또 대표님이 우리 전속 작가들 작품을 굉장히 관심 있게 또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우리도 또 동료 작가로서 선생님들의 작품도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거에 저도 영광이고, 또 다른 느낌이지만 또 그런 설레임이 있다. 그렇게. 첫 전시가 저는 설레임 이런 거보다 되게 불안한 미래? 약간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저는 세종대학교 학부를 화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원하던 공부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화학과를 다니면서 세종대학교에 미래가 있는데 미래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학교생활에 거의 적응을 못했고, 그러니까 주로 인사동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전시 보러 다니고 뭐 하고, 심지어 졸업할 때쯤에 회학과 사람들이 내가 회학과인 줄 알았대. 화학과 다닐 때 4학년 축제 때 첫 전시를 했어요. 화학과 실험실에서. 그때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학내 문제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되게 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서 그림을 그려서 새들이 뭐 날아가고 뭐 비상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상업적인 건 전혀 없었겠죠. 뭐 예술적인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예술가가 되고 싶다도 아니었었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첫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전시였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전 한 3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개인이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너무
그러니까 열정에서 시작해서 화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그런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점점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업화의 길로 가는 어떤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업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30, 40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왜 예술이라는 걸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근데 결혼하고 뭐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림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예술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 상업적인 선상에 놓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새 얘기가 약간 좀 옆으로 빠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어린 작가들이 이렇게 데뷔하고 아트페어로 데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 예술가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의 삶을 살면 그게 그림이 됐든 몸짓이든 글을 쓰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전시 때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긴 한데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전시 때마다 불안하고 내가 이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철학적인 어떤 밑바탕이 과연 나한테 있는 거야, 패션 마크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붙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게 봐주고 또 전시장에 내 작품이 있는 게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갈수록 나는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개인전을 할 때도 부족한 게 보이지만 다른 분들 작품과 같이 있으면 내게 제일 못난이 같아. 그래서 이제 주제가 있는 전시 같으면 그냥 단어에 대한 분석, 소재에 대한 분석, 뭐 대상에 대한 분석 같은 걸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애들 잠깐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공예과는 이제 디자인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디자인은 분석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약간의 장치를 가미하는 것이 그게 이제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전에는 오늘만 살자 했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놀러 갔으면 최선을 다해 놀고 작업하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 해야지, 오늘만 살아야지 그랬는데 며칠 전에 문득 내일 아침까지 사는 방법으로 한번 택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990년에 일을 시작해서 뭐 알다시피 나는 공부를 늦게 했으니까 계속 일을 해오고 지금 올해 횟수로 36년 차, 만 35년이 된 이 상황에서 내일 아침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오래 못 버티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냥 뭐 처음하고 지금하고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은 절대 안 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몸이 늙어가고 있으니 오늘만 사는 거에서 내일 아침까지 사는 걸로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 그냥 그 정도. 좀 뭐 거창할 거 없이 그냥 내 삶이 그래. 각자 세 분의 스토리인데 뭔가 이어지는 세 분의 이야기 같아요. 네, 저도 이왕 나온 김에 저의 첫 번째 전시와 지금의 전시를 생각하자면 바이아우로 2019년 4월에 첫 전시를 했거든요. 미술판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청년 작가를 이제 캐스팅해서 같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 와주시고 했었는데 그 시점의 차이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떨까라는 그런 긴장감들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저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 뭔가 시각적인 뭔가 나왔을 때 전시가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설치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제가 다 설치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설치를 해야지 제가 생각했던 거에 이 높이에 이게 나오니까 제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편해요. 타인의 시선에서 오히려 지금은 제 시선으로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관객분들한테 설명할 때 마치 남의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갤러리스트들은 지금의 최고인 작가들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재평가받는 조명받을 수 있는 작가들을 저는 그 전속 작가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정말로 하이엔드 이제 갤러리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공이라는 주제 안에서 작품으로 느껴지는 공도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작업 과정을 한 분 한 분씩 들여다봐도 저는 공이 느껴져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한국 작가를 볼 때 어떤 작가가 제일 좋은 작가라고 했을 때 저는 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쌤들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쌤들의 이런 뭐 작업관과 작업 과정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업관이라는 게 그 자기의 그 조형적 언어로 제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미술사에 뭐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가라는 그런 목표가 아닌 건지 아니면은 작업실에서 그냥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그 행위로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작업이지 이런 게 작업관인 건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뭐 후자의 경우로 생각을 하면 20, 30년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그 저의 그 예전에 어떤 스승은 그래서 네가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안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더니스트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무 관념적이다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고정관념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조금은 다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조금은 작가가 그래도 땀과 시간과 이런 게 좀 들어가야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기술은 관람자들이 뭐 그 앞에서 이렇게 규모에 놀래든지 아니면 내용에 놀래든지 아니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전의 미술과는 달리 아주 기괴하고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놀래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감상 포인트인데 제가 뭐 좀 다다르고자 하는 거는 아유 이걸 어떻게 했어 이거 야 힘들었겠다 아유 고생 많이 했고 뭐 여기 선생님도 말하면 잔소리지만 하여튼 제 시간과 이런 손길이 좀 작업에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랄까 아직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더 나이가 들고 뭐 지금도 이제 좀 뭐 하고 나면 막 손도 아프고 이렇게 그런 게 야 이제 좀 나이가 들긴 되나 보다 이런 걸 느끼는 때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오래 좀 밀도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그때 가서 이제 놓고 아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조금만 1-20% 정도만 해놓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담배 한 대 피워서 보면 지금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그냥 좀 후딱후딱 몇 개씩 그냥 툭툭툭 나가볼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제 작업관이랄지 뭐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정말. 저는 그 이번 전시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에 공 문자를 딱 보면서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내가 비록 그 고민이 들어갔어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작품이 초창기 작품인데 제가 인주지를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를 내가 많은 노동을 들여서 사람들이 놀라게 할 거야라기보다 그냥 그 느낌이 좋았어요. 좋아서 하는데 이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도저히 없어요. 조수를 써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선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변형이 좀 있거든요. 못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저 전시를 하는데 유일하게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조금 짤막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인두질 작가 양대원 이렇게 나오고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왜 인두질 작가야? 화가 양대원도 아니고 예술가 양대원도 아니고 사람들은 규정 그냥 양대원도 아니고 인두질 작가? 그때부터 약간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놓고 이제 요새 비슷한 이런 이제 한계에 달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천성이 어떤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또 거기에도 그만큼의 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집요함 같은 거라든가, 고원 선생님도 자꾸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나는 예를 고원 선생님 작품 볼 때 이게 오래 걸린 작품이다라는 거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이미지를 보고 여기 느껴지는 예술적인 어떤 걸 느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공이라는 거는 그냥 시각 예술에서는 베이스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베이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하셨지만 그 작품들 보면은 그냥 뿌리시는 분들, 휘갈겨 놓으시는 분 이런 분들 작품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부러워하거든요. 더 실감나게 박태권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긴 작대기로도 연필로 이렇게 막 딱 자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멋있었어요. 나도 저런 작업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김창현 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전 지금도 헷갈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허 가보면은 김창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박성원 선생님도 가보면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는 아직도 이제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긴 하지만 뭐 여기 회화 작가다 고은 쌤이라서나 사실은 나이 들어서는 저는 못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아트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철학적인 부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트라는 부분들이 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작업은 뭐 공예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조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 있는 작가분들도 똑같이 저는 소통이라는 부분들이 공과 사람들과의 소통, 또 그거를 갖다 대변하는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것들을 이 시대 작가들이 써나가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뭐 시각예술가들이니까 당연히 그림으로 써 내려가는 거겠죠. 그림이라는 것들이 공을 너무 생각하면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형적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되게 쉽잖아요. 학교 수업 나가고 이러다 보면 어떤 친구는 한 작품 하는데 한 달 걸릴 작품이야 내가 봐도. 어떤 애는 하루에 한 50장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성적을 어떻게 줘야 돼? 좀 상당히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내가 볼 때 만약에 예술적인 가치가 비슷해. 그럼 많이 한 애를 줘야 되는 거야? 얘를 줘야 되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근데 사실은 현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상업적인 요소가 가미된다고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죠. 반대로 그냥 굳이 작품이 많이 생산됐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들이 가치가 올라갈까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미국의 큰 미술관에서는 작가들한테 작품 수를 제한한대요. 이제 과거에 뭐 피카소나 이런 굉장히 많이 그랬잖아요. 몇만 점씩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에 와서 가격 편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좋고 나쁨을 따지게 돼. 근데 소량일 경우에는 따질 필요가 없죠. 사실 그것들이 다 유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작품 양을 조절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냥 계속하고 계속 해도 남들보다 좋은 걸 조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지점은 분명히 있고 아까 처음에 오늘 질문들이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는 계속 패션만 보고 진행되는 거고 제가 아는 이제 70대, 80대 작가분들 작업실을 가보면 정말 저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보기가. 그러니까 성공한 작가든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작가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범주 안에서의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론은 그냥 패션 마크다.
질문의 연속으로 드리는데 거기에다 계속 질문에 약간 질문으로 만나네요. 답이 없어요. 저는. 그치. 답을 내릴 수가 없어. 성실이라는 거에 답은 약간 얻었는데 그건가? 라고 사실은 좀 그냥 한 60, 70%는 그걸 넘어갔어요. 계속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냥 상상해 생각을 하고